이번 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여당 내 갈등 고조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성과 없는 면담, 빈손회담 끝난 뒤에 뭐 상당히 속도전을 피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뭐 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특별감찰관인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네. 특별감찰관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 예방적 성격의 감찰이기 때문에 정권 초회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특별감찰관 한다 그래서 주가 조작 문제, 명품백 문제, 검찰도 기소 못한 걸 바로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 야당이 수용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저걸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나 이런 것이 해소되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견제 장치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저게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다가 네. 저걸 가지고 굉장한 형식 논리적인 다툼을 하잖아요. 이게 당대표 권한이냐 원내대표 권한이냐. 국민의힘 당원을 아주 냉정하게 당헌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돼 있고 원내 전략 그다음에 주요 법안 주요 정책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원내대표 지휘하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특별감찰관은.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숫자 대결, 표 대결을 하겠다는 건데 그 모양새도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만약 지면 어떡할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더 이상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특별감찰관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느냐. 일각에서는 뭐 역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하지 않겠냐. 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접점을 찾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아직은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특검은 선 긋고 특별감찰관으로 지금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지금 각이 나오지 않으니까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이렇게 네. 올인하는 건가 이렇게 네. 봐야 됩니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태생적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차별화할 수가 없다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시 박근혜 의원하고는 아주 선을 그려면 얼마든지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기 말이 아니더라도 세종시 문제로 완전히 당이 반으로 쪼개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세종시로 가는 걸로 해갖고 정리가 되잖아요. 박근혜 당시 의원은 그 소위 친이계로 넘어갈 수 없는 확실한 의원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벌써부터 밀정, 그 안에 밀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느슨한 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특별감찰관을 한 이유는 당장 특검으로 가는 거는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과 손을 잡는 순간 배신자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두는 게 되니까 그건 받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별감찰관, 이게 우리는 지금 특별감찰관이 특검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만은 이 생업에 바쁜 국민 여론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구분을 하면서 그거를 아니 그럼 특별감찰관 뭔지 받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달라지나 보네 이렇게 기대를 하지 특별감찰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럼 특검 가지고는 뭐 해결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여론이 뒷받쳐 줘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본인 지지도가 높아 보세요. 의원들이 거기 붙죠. 근데 안 붙잖아요. 미래 권력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각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별감찰관 받아주고 또 특검도 더 이상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는 식의 어떤 대착의 마치 또 싸우듯이 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중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대표로서 내가 오히려 자락을 깔겠다. 나를 밟고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희생정신의 제스처 이런 걸 보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싸운다 그러면 지금 빼찌단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그 진영으로 갈 개연성이 별로 없죠.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하죠. 조금 전에 밀정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그 친한계 모임 있었을 때 거기에 밀정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돌던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염탐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일부 이제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막이 알 수 없죠. 그 평론가들의 얘기로 보면 네. 뭐 강남 4구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 두 사람이다. 그럼 대충 누군지 우리가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뭐 그분들이 밀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최근에 이른바 이제 친한이라고 앞장서서 완장을 두르고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분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그 당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엉망진창되는데 한 몫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과거 전당대회 때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장을 주도했던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당을 위해서 뭐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자기가 했던 행동은 그러면 당을 위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행동이었나요? 근데 이런 게 다른 구성원들이 보기에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한 대표가 그 대통령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직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뭐 한 20여 명 모여서 약간은 이제 뭐 앞으로 대책 논의를 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좀 생경했어요. 왜냐하면 뭐 개파라는 걸 무시할 수 없고 또 개파가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제 당내 정치를 해온 것도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인데 근데 한동훈 스타일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친한계를 결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의 말하지 않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의원들 그중에 중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우호적인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정치는 오히려 잘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한동훈 대표가 뭐랄까 좀 마음이 급하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시간은 사실은 한동훈 편이지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의총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80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도 친한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에게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전체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런가 굉장히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그 얘기를 어젠가 모 평론가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서 김준일 평론가가 예, 여기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하루 만에 받은 것 같은 아닐 수 있죠. 네. 자기가 고민해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그 자기의 어떤 그립을 강화시키는 전술의 하나로 뭐 소개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다 거절을 했을 때 좀 본인이 그 고민하는 시간이 반나절보단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친한계라고는 하는데 친한계만 가지고 정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 중진 의원들 중에 물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겠으나 그 중진 의원이 돌아서든 안 돌아서든 간에 내가 이렇게 설득하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통령이나 대표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릇이 크구나.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큰 그릇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tit-for tat으로 아, 난 똑같은 정도의 사이즈야 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안 되죠.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몸을 좀 무겁게 그리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자신의 오장이 뭔지가 지금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두 분이 다 그게 그래요. 노력으로 되는 분야. 아니 노력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갑자기 대표가 됐으면 네.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 표면상으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큰 그릇이구나라는 이미지 구축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80만 당원 여론조사 이런 아이디어는
한동훈 대표가 실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 세대결 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의총에서 이른바 친윤들이 숫자가 많을 수 있어서 의총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전당원 여론조사를 꺼내들겠다 뭐 이런 건데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해가지고 싸움하는 것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미래 주자이기만 하다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당대표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는 그 당대표로서 어쨌든 당의 통합력이나 이 당의 경쟁력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개파의 수장 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돌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본인이 급할 수는 있어요. 여론도 너무 악화되고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 동력 고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이에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고조가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탈당 요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 가고 지금 2K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 뭐 2K인지 YKK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그런 어떤 생각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지금 아마 심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거 제 개인 생각인데 네.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이 더 미울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셋이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양 김 씨가 상대의 김 씨가 되느니 차라리 노태우한테 주는 게 낫다라는 인식을 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는 정말 못할 얘기로 검사들이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얘기까지 네.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략적인 그런 그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상수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은 그래도 아직까지 변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전술이라든지 방향과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진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찾아가서 읍소래도 하고 좀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대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라는 그걸 보여주면 죽기로 각오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정치인 한동훈으로 봤을 때는 끌어져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한 그 측면이 있잖아요. 과거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그랬고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그만두라고 할 때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 취임 초에 이른바 무슨 그 100일 천하다. 그다음에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들 막 돌았어요.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이제는 이제 힘의 균형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여권 내에 그런 윤 대통령의 지지가 한동훈 대표 지지보다 높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은 지는 별이고 한동훈 대표는 뜨는 해인데 문제는 아직도 밤이에요.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 아직은 자기 시대가 충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 솟구친다 그래서 날이 밝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할 거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보다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저는 명분 있게 이를테면 내쳐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상당한 명분을 축적해야 되고 또 본인의 정치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당내에 상당한 기반도 축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있게 내쳐지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 명분을 축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든다면은 그 당하는 그런 대표의 이미지는 오히려 본인한테 점수가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본인이 반격을 하는 그것도 반격을 하는데 무슨 뭐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대량살상 무기가 아니라 무슨 딱총으로 반격하듯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나는 명분이 있다. 나는 대표로서 이러한 그 국가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 명분 축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네. 트라우마가 두 가지 있잖아요. 탄핵 트라우마하고 배신자 트라우마거든요. 본인은 유승민처럼 되지 않겠다라는 그 강박이 굉장히 센데요.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분을 더 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했다는 말로 알려졌는데 그 브루투스의 칼이라도 내가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한동훈에게 내가 칼을 맞는 일이 브루투스 있어도 넘어져도 이게 이제 시저가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기도 맞겠다. 근데 그렇게 비춰지면 곤란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본인이 시저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자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자기 책임 없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유난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해 보고요. 한겨레 보도 끝으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창원 국가산단 선정을 발표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이 산단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담은 대외비 문서들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런 사실을 한겨레가 오늘 확인을 했고 한겨레는 이 문서들까지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관여하고 또 그걸 지렛대로 공천에 관여하는 걸 넘어서서 상당한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입니다. 뭐 어떻게 뭐 이게 언론에서 취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자연인인 명태균 씨가 의원실을 백그라운드로 공무원들한테 산단 유치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너무 비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실사 나갔을 때 본인이 마치 이게 뭐 가이드를 하고 다녔다. 네. 그것도 터무니없는 행동이고 이런 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뭐 김 여사 윤 대통령과의 관계, 그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부풀렸건 그 배경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바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이거는 고발 조치해야 될 문제다. 창원시도 그렇고 혹은 이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거 진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명태균 씨의 반박을 보면 SNS에 한겨레가 정신과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를 썼다. 그분 친구분들이 산단 부지에 땅 샀다고 하던데 양심껏 기사 써라 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그 부지 샀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라고 지칭한 네. 사람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이제 네. 김태현 씨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봐서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녹취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보다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먼저 알고 있더라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정농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배후에는 항상 이권 개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나를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딸새과 뭐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도 그 당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국민의 힘이 짊어질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지역의 모든 언론사가 집중이 돼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땅을 샀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또 언론 보도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